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 XC40 리차지인데, 잠깐만요, 이것 좀 연결 좀 하고. 아유. 자, 제가 지금 배터리를 93%까지 채웠거든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37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훨씬 많죠. 그리고 맥시멈이면 최대 420km. 그러니까 100% 채울 경우에는 글쎄 450km 이상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예, 인증받은 것보다 100km는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쪽 벽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수석 쪽으로 드나드는데, XC40 리차지도 시동 버튼이 없어요. 여기 시동 버튼이 있을 자리인데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대신 운전자가 타면 시동이 걸려요. 자동으로 걸린 겁니다. 네, XC40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는 2020년 3월 프리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때 이제 XC40을 내놓으면서 볼보가 첫 전기차를 내놨다고 하면서 2025년부터는 뭐 전체 라인업의 절반을 전기차로 가져갈 거다, 막 이런 마스터 플랜도 발표하고 했었죠. 물론 이런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미디어 입장에서나 관심 가질 부분이긴 하고,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가 올해 출시를 했고,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쿠페형 SUV보다 이런 전형적인 박스형 SUV를 좋아하기 때문에 XC40 리차지가 더 궁금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XC40 리차지도 이제 볼보에서 내놓은 첫 전기차긴 합니다만, 딱 봐도 볼보라는 느낌은 강하게 나타나죠. 물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막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어서 대번에 전기차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유지되는 이런 주간 주행 등의 형태에서도 볼보차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C40 리차지에는 여기에 이제 그 84개 LED 픽셀로 이뤄진 볼보의 최신 헤드램프 기술이 들어갔는데, XC40 리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얘도 이제 오토 하이빔은 들어가 있어서 맞은편 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멀리 가는 차를 감지해 가지고 상향등, 하향등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있습니다. 전기차라서 열어보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0리터가 채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모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타이어 리페어 키트, 펑처 키트가 들어있어서 우리나라에선 크게 쓸모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EQS 같은 경우는 저쪽에 아주 멋진 이 워셔액 주입구가 있었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XC40 내연기관차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니까 얘도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퀴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또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켜고 끄거나 조절하시면 되겠고,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공통으로 235, 45R, 20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고성능 타이어를 집어 넣었다는 게, 얘가 자그마치 출력이 400마력이 넘고 제로백도 4.9초. 자, 뒷모습은 이제 XC40 리차지라고 그래서 티가 나는 부분은 번호판 빼고는 여기 리차지 트윈, 이 범퍼도 달라요. 그리고 트렁크는 제가 지금 높이 조절을 해 놓은 건데, 혹시나 위에 닿을까봐 이거는 최대한으로 올려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메모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킥으로 여닫는 것도 모두 됩니다. 센서는 이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셔야 열려요. 바닥도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기 참 좋죠. XC40 리차지도 전기차라서 차박을 할 용도로 쓰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보여드리자면, 트렁크에 별도의 버튼 없습니다. 이쪽 어깨 위쪽에 있는 버튼으로 접어야 돼요. 얘도 풀플랫이네. 이 정도면 뭐 피크닉 용도로는 쓸 수 있겠고, 바닥에 그냥 적당히 매트만 깔면 누울 수 있겠네. 그리고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은, 위를 바라다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하늘 쳐다보는 재미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겠어요. XC40 리차지 인테리어인데, 볼보차를 경험해 본 사용자라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물론 뭐 전기차 메뉴는 있어요. 보면 주행거리 어시스턴트에서 이 레인지 옵티마이저는 끄고 켜고의 차에 따라서 공조 장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켜면 공조기 기능을 제한해서 차량 주행거리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센 에어컨 싫어하는 분들은 활성화하면은 에어컨이 좀 줄어드니까 그럴 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뉴를 보자면 새로운 메뉴는 요 밑에 부분에 있는데, 이 원 페달 드라이브, 이거는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회생 제동을 세게 거냐 약하게 거냐인데, 원 페달 드라이브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끄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는 얘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운전자에 따라서는 좀 무거운 운전대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땐 켜는 걸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에서 조향 어시스트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어요. 전에는 이 스티어링 버튼으로 왼쪽 누르면은 왼쪽이 ACC였나? 그리고 오른쪽이 파일럿 어시스트, 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젠 그냥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면은 그냥 연동돼서 묶여서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서 지금은 비활성화 했습니다만,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제 구동력 제어를 4바퀴에 차가 알아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신 볼보 차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장점인데, 팀의 모토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데이터 써가면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들어있고, 게다가 아리야 서울역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취소. 이 음성인식 기술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어요. 자연어 검색도 되게 잘 되고, 아리야 오늘 미세먼지 어때? 현재 횡단 이동 미세먼지 지수는 54 보통이고, 초미세먼지 지수는 종료. 13 보통입니다. 중간에 끄는 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 그리고 플로우, 이건 이제 노래 듣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아예 내장돼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유료 서비스 월 얼마씩 내면서 멜론이 아직도 있나? 소리바다?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소리바다가 웬 말이야.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도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다 들어있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뭐 전방, 측방, 예, 카메라 화질도 좋고, 줌이 지금 되나? 줌은 안 되는군요. 네. 이 밑에는 XC40,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경험해 보셨던 분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공간도 보면은 꽤 커가지고, 작은 스마트폰이든 뭐 이거보다 큰 스마트폰이든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는 잿더리가 아닌, 잿더리가 아니야, 이건 그냥 작은 수납 공간인데 뭐 없는 것보다 낫죠. 컵홀더도 2개가 있고, 컵홀더는 텀블러 꽂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어봉이 이쪽에 있어서 간섭이 안 생겨요. 계기판은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지도를 아예 크게 띄울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속도마저 안 나옵니다. 가운데 그냥 내가 지금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지만 띄워주는 거고, 오른쪽에는 기어 단수, 사실 얘는 전기차라서 기어 단수가 없고 PRND가 있는데 저렇게만 표시가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지도를 없애면서 속도가 나오고, 이제 주변에도 오른쪽에도 이제 어떤 힘으로, 얼마나 힘으로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도가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 나오지 않아요. 여기 배터리 퍼센티지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C40 리차지와 마찬가지로 XC40 리차지도 스와이프 방식으로 이제 선쉐이드, 선루프 작동하는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하다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누르면 멈추고, 그리고 또 누르고 있으면 틸팅도 되고. 근데 이제 XC40 리차지 2열입니다. C40 리차지를 탔을 적에도 뒷자리가 뭐 운전석에서 느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단하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XC40 리차지도 예, 그런 게 좀 있고, 공간적인 부분은 XC40 내연기관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차인데도 바닥에 여기 튀어나왔어요. 공간적인 건 뭐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도어 포켓이 되게 크죠? 2열뿐만 아니라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위해서 오디오를 저 엔진룸 쪽에로 집어 넣었습니다. 방지턱? 그러니까 확실히 바닥에 깔린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많이 무겁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 무거워진 무게만큼 저걸 견디기 위해서 더 센
단단한 스프링을 썼을 거고, 차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쇼크 업서버도 세팅을 새로 했을 텐데, 이 잡는 움직임이 그렇게 정교하진 않아요. 운전자는 그래도 이걸 대응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내가 엉덩이에 좀 힘을 줘야겠구나, 아니면 몸이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탑승자는 그거를 운전자의 뭐 한 50%도 못 하잖아요. 지금 속도를 내면서 좀 달려보니까 그래도 풍절음이 C40 리차지보다 좀 더 나은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저런 맨홀 뚜껑 치기 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래도 엉덩이로 이렇게 전해지는 충격은 있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뭐 아주 불쾌한 잘 좀 운전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습니다, 이거 XC40 리차지에도. 근데 이 선루프도 크고, 그리고 이 시야도 좋고, 그리고 또 창문은 다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유리는 앞유리보다 확실히 얇으네. 하지만 이런 풍절음이나 옆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덤프트럭 지나가거나 이럴 때 소리는 의외로 C40 리차지보다 조용하다고 느껴지고, 승차감은 테슬라 모델 Y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단한 편이에요. 모델 Y는 뭐 아예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엉망이라고 저는 기억하는, 아주 유난히 기억하는 차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면 가족차로, 집차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XC40 리차지의 승차감은. 제 키는 178cm인데 이 머리 공간이 참 좋죠. 이게 어쨌거나 C40 리차지랑 비교를 할 적에는 꽤 우수한 부분인데 차이 나는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를 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는 운전자 입장에선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2열 승객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네. 속도 줄어들어 버리는 게. 지금 이게 그냥 훅훅 죽는 게 확실히 큽니다. B필러에는 송풍구 없고, 그리고 독서등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디밍 조절이 되나 보죠. 되네요. 밝았다 어두워졌다. 지금 어두워졌다 밝았다.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최고 밝은 거고, 누르고 있으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안 어두워지지? 어두워지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2열에도 열선이 다 들어가 있고, 통풍은 아닙니다만. 근데 마이크 꽂았어? 그리고 여기 충전 포트도 있고요. 자, 이제 XC40 리차지 주행을 해볼게요. 이 불 켜는 게 나은가 지금은? XC40 리차지는 후방 시야도 좋아요. 이것도 이제 C40 리차지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예, 전기차 충전 때문에 왔습니다. 전기차면 이렇게 충전도 할인도 돼요. 보통 전기차가 그 주행간 소음이 워낙에 차에서 내는 동력계랑 구동계에서 내는 소음 자체가 적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XC40 리차지는 어떤지,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그래도 좀 뭐가 그 기기가 작동하는 소리? 그런 건 좀 있네.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근데 유리가 두껍네. 모터 최고 출력은 408마력, 409마력인가? 그렇게 돼서 C40 리차지랑 같습니다. 트윈 모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트림은 가장 최고 사양인 트윈 얼티메이트 트림이라서 그것 역시 고민할 거 없이, 얘가 지금 6,300만원 좀 안 되죠, 가격이. 그래서 보조금은 나라에서 받는 건 300만원, 지자체에서 받는 건 이제 어디에서 차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만 이제 100% 보조금을 받을 순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다가 6,300만원에다가 뭘 추가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뭐 폴스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볼보 전기차도 C40 리차지에 이어서 XC40 리차지도 지금 이런 골목길만 타보더라도 일반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른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대번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내가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를 꺼놨지, 켜서 달려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밟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지금 경사길에서 아예 그냥 차가 섰어. 그러니까 얘가 회생제동이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걸어두면 되게 세게 걸려요. 지금도 다시 한번 보죠. 이거 평지인데 아예 서버릴 정도로 세게 회생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설정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라면 야 이거 너무 세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저런 수로를 지금 지나가는데 차가 단단한, 이건 어디까지나 XC40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뒷자리 엄청 움직이네. 그래? 막 이렇게 움직였어. 이 차가 C40 리차지 탔을 때보다도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승차 C40 리차지도 물론 패밀리 SUV로 집차로 쓸 수 있는 차고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그래도 좀 더 저는 적재성, 거주성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족에겐 더 얘를 추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타보니까 승차감이 뭐 단단한 정도를 떠나서, 단단한 건 뭐 익히 예상했던 바고 그냥 움직임 제어가 썩 그렇게 내키는, 마음에 드는 제어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뭐 속도 방지턱, 맨홀 뚜껑, 뭐 수로 아니면 빨래판 그런 데를 지나갈 때 차가 넘어가고 아니면은 움푹 패인 데를 들어갔다 나갈 때 이럴 때에 보여주는 움직임이 한 번에 부드럽게 매끈하게 깔끔하게 잡지 못해요. 예. 잘 닦인 길에서 달리는 건 뭐 문제는 없지만 지금도 살짝 보면 이제 빨래판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긴 가로 빨래판이네, 세로가 아니라. 움직임 제어하는 면에서는 내 마음껏 타지 못할 것 같아. 가족을 태우면은 계속 이렇게 룸미러를 쳐다볼 것 같아. 예. 다만 이제 차의 성능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 408마력 출력은 잠깐만, 저기 경찰차가 있네. 가속력은 4.9초가 뭐 익히 전기차 가속도가 그렇지만 4.9라는 재원상 수치 이상으로 운전자에게, 탑승자에겐 다가옵니다. 최대 토크도 얘도 무려 거의 한 70kg 포스미터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 보죠. 이런 거 보면 세요. 예. 지금 뭐 트렁크에 있는지 뭐. 나 카메라 얼굴 부딪히고 있어. 그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있던 스마트폰 모든 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쫙 뒤로 빨리니까. 오늘 이제 XC40 리차지까지 타보니까 C40 리차지랑 두 개를 비교를 하면 C40 리차지가 소폭이나마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걔도 근데 제가 기억에 단단하네요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이어 스펙도 같고 지금 어떤 뭐 배터리 깔고 앞뒤 뭐 이런 구동계 위치 이런 것도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쉐이프 자체가 걔는 좀 더 유선형으로 뒤가 깎인 쿠페형 SUV잖아요. 볼보 최초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영향이 있겠죠. 주행 가는 거리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인증받은 338, 336, 337 이상 충분히 가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얘는 400km는 갈 수 있겠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고속도로 올려서 고속으로 달리면 이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차주분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얼마나 풀렸으려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얘가 제가 기억하기로 100대, 150대 남짓이었거든요. 판매 대수가. 배정 받은 게 2022년에. 그리고 다 끝났고 이미. 근데 이미 출고까지 다 완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결코 나쁜 차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동일선상에서 얘랑 부딪힐 차는 뭐 제네시스 GV60이라든지 아니면 뭐 EV6,
브랜드는 물론 매스 브랜드긴 합니다만 아이오닉5 무시할 수 없고 기아 EV6 무시할 수 없고, 걔네들은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부딪히잖아요. 듀얼 모터로 가게 되면. 근데 승차감은 아이오닉5가 더 좋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다만 이제 볼보만의 그런 프리미엄한 터치, 감성적인 부분, 휴지통, 또 저 이거 핸드백 고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렇게 터덕 떨어질 구간이 아닌데 의외로 실내 들어오는 이런 턱턱 떨어지는 승차감적인 부분이 의외야. 얘 오토홀도 없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랑 열선 스티어링 휠은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국산차 대비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상으로 볼보에 세상에 내놓기는 처음 내놨지만 C40 리차지보다 뒤늦게 시승기는 보여드리게 된 XC40 리차지 시승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